오늘은 러닝 초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정말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단언컨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5가지 실수는 죽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운동화 끈 묶고 달려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달려본 게 마지막이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나는 한때 운동을 좀 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만 운동을 오래 쉬신 분들, 그 외 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니까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실수만큼은 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달리기 할 때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버페이스로 달리는 겁니다. 처음 운동장에 나가서 뛰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답답해 하지는 않을까? 혹시 뒤에서 너무 느리다고 비웃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속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정한 페이스보다 빨라지고 금세 숨이 턱 막히고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제 페이스보다 빠르게 뛰다 보면 러닝이 금세 괴로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달리러 나왔는데 의지보다 고통이 더 크면 다음날 러닝을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과 달릴 때 이런 걸 자주 느꼈습니다. 달리기를 하러 왔으면 이 정도는 뛰어야지 하면서 친구들을 밀어붙이면 그날은 어떻게든 참고 뛰거든요. 근데 다음날은 꼭 안 나오더라고요. 러닝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괴로운 기억으로 남아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포그 행동 모형이란 게 있는데요. 행동은 동기와 능력 그리고 트리거, 이 3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질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일이 내 동기와 능력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으로 느껴지면 달리기 자체가 지속되지 않는 거죠. 결국 습관으로 굳히지 못하고 금세 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러닝을 하면서 건강해지려고 뛰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러닝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느리게 뛰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다 무리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리세요. 트랙에서 달린다면 바깥쪽으로 빠져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트랙에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안쪽 레인은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쓰고 바깥쪽 레인은 천천히 달리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바깥쪽으로 나와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뛰면 됩니다. 이렇게만 지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훨씬 편하게 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준비 운동을 생략하는 겁니다. 운동장이나 공원에 나가면 괜히 스트레칭을 오래 하거나 러닝 드릴을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유나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집에서는 유튜브로 러닝 준비 운동 영상을 보면서 꼭 따라하고 뛰어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운동장에 가면 손목 발목 몇 번 돌리고 무릎 툭툭 풀어주고 목 한 번 돌린 다음에 그냥 달린 적이 많았어요. 뛰다 보면 몸이 알아서 풀리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이게 회사에서요, 대리 과장 같은 분들이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남 눈치 따위는 안 보잖아요. 그런데 신입사원들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괜히 눈치를 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괜히 주저하게 되죠. 운동장에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신입이다 보니 이 공간이 낯설어서 괜히 쓸데없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 몇 가지만 제대로 하라고 해도 마치 회사 신입처럼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달리면 근육과 관절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아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져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아무 신경 안 쓰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준비 운동은 자기 몸을 지키는 보험이니까 꼭 제대로 하고 뛰셔야 해요. 효과적인 준비 운동 방법은 동적 스트레칭이에요. 동적 스트레칭은 움직이면서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준비 운동인데 대표적으로 무릎 당기기, 레그 스윙, 워킹 런지 같은 동작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러닝 준비 운동만 검색해도 10분 내외로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뛰기 전에 그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해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훨씬 가볍게 달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장비 선택입니다. 저도 러닝을 시작할 때 좋은 러닝화는 꼭 신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비싼 러닝화부터 찾아봤습니다. 당시 가장 비싸고 유명했던 게 카보나였죠. 그래서 비싼 신발이니까 더 좋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카보나를 신고 뛰었는데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카보나는 사실 기록 단축용, 즉 어느 정도 러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빠른 기록을 내기 위해 신는 신발이에요.
초보자가 카보나를 신으면 발과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좋은 건 쿠션감이 충분한 러닝화예요. 저는 실제로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매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매장들을 차례대로 들려서 쿠션화를 신어봤는데요. 나이키 보메로가 발에 가장 잘 맞고 쿠션감도 마음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는 쿠션감은 좋았지만 발볼이 제 발에 좀 안 맞는 느낌이었고, 뉴발란스 1080은 착화감은 괜찮았지만 디자인이 제 취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신어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 러닝화는 내 발에 얼마나 잘 맞느냐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시간 내셔서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쿠션화들을 한 번씩 꼭 신어보길 추천드립니다. 딱 발에 닿는 순간 이건 내 신발이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신발들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편하게 함께할 러닝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러닝 양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 양말이나 신고 뛰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발바닥이 미끄러지고 아치가 무너지면서 결국 족저근막염이 생겼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한 번 걸리면 낫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팔을 다치면 회복될 때까지 팔을 안 쓰면서 쉴 수 있지만 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걷고 서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라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 심하면 한 달 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통증 때문에 꽤 오랫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러닝 전용 양말을 신습니다. 러닝 양말이 없으면 절대로 안 뛰어요. 좋은 러닝 양말을 고르는 실제 기준은 미끄럼 방지 그리고 통기성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미끄럼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발이 신발 안에서 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난 러닝 전용 양말을 신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양말을 신으니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잡아주면서 정말 발 통증이 크게 줄더라고요. 심지어 러닝화보다 러닝 양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러닝 전용 양말을 신어보시길 권합니다. 발의 아치를 보호하는 건 장기적으로 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물론 러닝 양말 중에 4에서 5만원대 고가 제품도 있지만 초보자가 바로 굳이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가성비 양말만 골라서 뛰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때 좋은 러닝 양말에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매일 달려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건 사실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한 완전 투보보다는 조금 재미가 붙고 체력이 붙기 시작한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러닝 초반에는 실력이 금방 늘잖아요. 1km도 힘들던 게 어느새 3km, 5km까지 가능해지니까 그 늘어가는 성취감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헬창들이 근손실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러너들도 오늘 안 뛰면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매일 뛰고 싶어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빨리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매일같이 달리면 오히려 실력 향상이 아니라 부상과 번아웃으로 직행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살짝 아픈 것 같아도 이 정도는 참고 뛸 수 있겠지 하면서 무리하다 보면 그게 점점 큰 부상으로 번집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러닝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러닝에서 중요한 건 휴식도 훈련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달릴 때는 관절, 인대, 근육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집니다. 특히 초보자는 아직 몸이 이 충격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서 더 취약하죠. 매일 달리면 이 충격이 누적돼서 작은 염증이 쌓이고 결국 관절과 인대가 지쳐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휴식일을 가지면 이 염증이 가라앉고 몸이 적응하면서 한 단계 더 강해져요. 말 그대로 휴식이 곧 성장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하루 뛰고 하루 쉬는 패턴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러닝이면 부상도 예방하면서 꾸준히 실력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할 때는 잠깐 쉬고 괜찮아질 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러닝은 조급하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날들을 천천히 늘려가며 몸과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실수는 바로 주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포어풋, 미드풋, 힐풋 이런 용어들을 접하면 초보자분들이 흔히 나는 지금 잘못 뛰고 있는 건가 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미드풋으로 뛰는 게 정석이구나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무조건 미드풋으로 뛰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억지로 발 디딤을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법을 억지로 바꾸다 보면 오히려 몸이 긴장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망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500m만 뛰어도 숨이 차 죽겠는데 주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초보자에게 주법은 사치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 러너들이 미드풋이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조차 레이스 상황에 따라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을 다 사용합니다. 내리막에서는 리어풋이 맞고 속도를 끌어올릴 때는 미드풋이 나오기도 하지만 평소 장거리 뛸 때는 리어풋처럼 걷듯이 자연스럽게 뛰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황영조 선수의 말처럼 초보자가 억지로 무릎을 높이 들고 미드풋 착지를 흉내내면 오히려 충격만 커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법을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착지를 최대한 내 몸 가까이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폭을 조금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충격이 줄고 러닝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러닝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달리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